안녕 축구민들아. 나는 월급쟁이 생활을 17년 넘게 하다가 3년 전부터 행정사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어. 공기업에도 있었고 우리나라 증권회사에도 있었고 외국계 회사에도 월급쟁이 생활을 해서 다양한 조직 문화를 겪어봤다고 생각해. 오늘은 월급쟁이의 인간관계와 전문직 자영업자로서의 인간관계의 다른 점 그리고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 나는 처음에 취직한 곳이 공기업이었어. 공무원은 아니었지만 공공기관으로서 공무원 문화와 비슷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해. 지금 후배들을 만나면 문화가 많이 바뀐 것 같지만 그때는 정말 내부 술자리가 많았어. 같이 일하는 팀원들과의 술자리, 같이 일하는 부서원들과의 술자리, 같이 일하는 본부원들과의 술자리, 회장님이나 부회장님들 같이 높으신 분들이 오면 생기는 번개 술자리, 행원들끼리 술자리, 그냥 번개 술자리, 동기들끼리 술자리,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끼리의 술자리. 술자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공기업 특성상 단기마다 인사이동이 있었거든. 이번에 발령받은 인사부장은 어느 학교 출신의 어느 커리어를 가진 사람이다. 이번에 오시는 새로운 부행장님은 어느 부서를 거쳤고 누구랑 친하다 등등 이런 사내 정세에 대부분 관심이 많으셨어. 전형적인 INTP인 나는 아웃사이더였고 지금도 아웃사이더란 말이야. 그냥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주변 정세에 관심이 없었던 나는 만약에 회사를 계속 다녔어도 높이까지는 못 올라갔을 것 같아. 그 후에 증권회사와 외국계 회사로 옮길 때 나는 공기업과는 다른 문화일 거라 생각했었어. 그런데 웬걸 훨씬 더 나의 상사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 상사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현실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이직밖에 없었어. 물론 나는 어디서든 일은 잘했기 때문에 상사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지. 그리고 그 바닥은 공기업보다는 내부 술자리, 내부 정치가 덜하지만 동종업계 다른 회사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릴레이션이 중요했어. 내가 이야기했듯이 민간에서는 상사와 관계가 안 좋으면 그 상사가 회사 잘리기를 기도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직을 해야 내가 살아. 따라서 동종업계 사람들과 계속 연락이 되어야 좋은 자리가 나면 내가 지원하기 유리해지겠지? 민간회사는 공기업보다는 이직이 작고 정리해고도 많아. 그래서 내 상사가 또는 나 자신이 이직을 하거나 잘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보통은 나의 상사가 나를 면접을 하고 나를 경력으로 뽑기 때문에 내가 업무만 똑바로 하면 나를 예뻐해주고 챙겨주지. 그런데 보통 문제는 나를 예뻐해주던 상사가 이직을 하거나 잘려서 나와 연관이 없는 사람이 나의 상사로 들어왔을 때 발생하게 돼. 아직 회사 직급이 높지 않을 때는 그냥 회사 일만 열심히 하면 돼. 그럼 사원에서 대리가 되고 대리에서 과장이 되지. 그런데 내 직급이 벌써 이사이고 본부장이고 이러면 나의 상사는 이미 전무이거나 대표이거나 거의 가장 윗단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내 자리도 이미 충분히 좋기 때문에 자기 사람을 데려다 앉히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것 같아. 나는 직장 생활을 10년 넘게 하면서 수많은 상사를 모셨고 그중 대부분은 내가 일을 잘한다고 했는데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나의 상사가 되면 여기서는 그냥 계속 일도 못하는 미운 오리 새끼까지 되는 거야. 어차피 평가는 나의 상사가 하는 거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상사들에게 평가받는 게 싫어서 월급쟁이 생활을 하면서 행정사 자격증을 땄고 2023년에 회사를 그만두었어. 바로 행정사업을 개업을 했고 지금은 4년차 행정사로서 사업을 잘 운영하고 있지. 전문직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월급쟁이일 때 느꼈던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인간관계는 없겠구나 생각했고 실제로 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적어.
물론 일부 까다로운 고객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고 직원 관리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그래도 회사에서 나의 상사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는 내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로서 받는 인간관계 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훨씬 적다고 생각하면 돼. 원래 오늘 브이로그 주제인 전문직의 인간관계로 들어가서 처음 전문직 자영업을 시작하면 아무래도 같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끼리 어울릴 거 아니야? 행정사들은 행정사끼리 가장 친할 테고 세무사들은 세무사끼리 가장 친할 테고 서로 업무도 물어볼 수 있고 협업을 할 수도 있고 의지할 수도 있으니까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같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잘 가져가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 유효기간도 길지는 않은 것 같아. 원칙적으로 잠재적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협업 배분이라든지 고객 관계 등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처음에는 비슷한 수준의 사업이었는데 한쪽이 더 잘 되게 되면 질시하거나 기싸움을 걸어오거나 아니면 나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니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 그래서 연간 자격사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되고 업무적으로도 협업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 예를 들면 행정사는 인허가 업무를 하니까 아무래도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또는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두는 일이 많단 말이지. 그러면 당연히 법인 설립 등기, 사단법인, 재단법인 같은 비영리 법인 설립 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할 일이 많아져. 그리고 법인을 설립하면 세무기장을 맡겨야 하고 기업 진단이나 비상장 주식평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친한 세무사들에게 의뢰할 일이 생기게 돼. 변호사 소개로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면 소송 위주로 업무를 하고 비자 같은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낮거나 법리보다는 행정 실무가 더 중요한 업무는 변호사 소개로 업무를 수임하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내 사업도 점점 자리를 잡고 규모가 커지면서 자영업자로서 나도 소송 리스크에 가끔 노출될 때도 있어. 나는 업무위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처리했는데 어려운 인허가일수록 무조건 허가가 담보되진 않는단 말이지. 그럴 때 업무 수탁자인 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건다고 하는 고객이 종종 있어. 이런 경우 나는 나와 내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해야겠지. 월급쟁이와 전문직 자영업자의 인간관계에서 공통점은 두 가지가 있어. 한 가지는 초기에는 적을 되도록 만들지 말자야. 내 본질이 튼튼하면 적이 있어도 내 자리가 위협받지는 않지만 어쨌든 나의 커리어에 또는 나의 사업에 흠집을 낼 수 있어. 다만 적을 만들지 말자 원칙에서 그 단점은 내가 월급쟁이 피라미드의 위쪽으로 갈수록 내가 전문직 자영업자의 상위 클래스로 갈수록 필연적으로 나를 질시하는 적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예전에 누가 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그냥 무시하고 내 일만 똑바로 잘하자는 마인드였다면 지금은 누가 그러고 다니면 어떻게든 되갚아 주자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이 내 험담을 한다고 해서 내 사업이 크게 타격받을 것은 없지만 험담을 해도 아무 액션이 없는 대표라는 이미지가 굳어버리면 제2의 제3의 적이 계속 만들어질 테니까. 월급쟁이와 전문직 자영업자의 인간관계에서 더 중요한 공통점은 내가 성장하고 싶으면 은인을 만나야 된다는 거야. 월급쟁이를 하면서 내가 더 좋은 보직으로 옮길 수 있었던 이유, 내가 더 빨리 승진을 할 수 있었던 이유, 내가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내가 일을 잘해서도 아니고 적이 없어서도 아니야. 단지 힘 있는 누군가가 나를 좋게 보고 나를 그 자리에 추천했기 때문에 내가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전문직 자영업자로서도 내가 더 큰 규모의 거래를 수임하고 내가 더 좋은 고객을 만나서 관계를 맺고 내가 더 좋은 기회를 얻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일을 잘하는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적이 없어서도 아니야. 단지 나보다 훌륭한 누군가가 나를 좋게 보고
나를 그 자리에 추천했기 때문이지. 그래서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고 잘된 사업가들이 사업에는 운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같아. 그래도 우리가 그냥 가만히 누군가가 나를 끌어줄 때까지 수주대토 마인드로 있으면 안 되겠지? 내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좋은 성과를 내야 내 은인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해. 무더운 한여름에 중심을 지나고 있는데 힘내자, 축구미들아. 바이바이!